자, 혹시라도 오늘 텐투드리스트 처음 참여하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안내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성공적인 나의 삶을 살아가시려면 나의 삶 자체가 멋진 삶이 되셔야 되고 나의 모습이 멋진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셔야 됩니다. 멋진 모습이 되어 갈수록 만나는 사람도 달라지고 만나는 사람이 달라지면 인생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매일 아침 오늘 반드시 해야 될 거 10가지를 적으신 후에 주무시기 전까지 그것을 완료해 내시면 되는 거예요. 이것을 그냥 또박또박 매일매일 반복하시는 겁니다. 하루에 10가지이면 일주일이면 70가지고 한 달이면 300가지이잖아요. 1년이면 무려 3,700가지 이상의 미션을 스스로가 해내시는 겁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성장하고 있고 성공하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를 우리가 나 스스로 만드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참여해 주시는 분들 대부분이 텐투드리스트 365 다이어리를 신청해 주신 분들이세요. 받으시면 아시겠지만 거기에다가 종이 한 장을 껴놨는데 다음 주 1월 첫째 주 토요일이죠. 1월 첫째 주 토요일에 이 텐투드리스트 다이어리 활용법에 대해서 제가 다 말씀을 드릴 예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이어리를 받으신 분들은 꼭 다음 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시작을 할 예정입니다. 오후 2시 텐투드리스트 다이어리 활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줌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함께 해주시면 감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준비한 내용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월요일은 성공의 기술, 수요일은 관계의 기술, 금요일은 이 마음, 멘탈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2022년도에 어느 정도의 사람을 얻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2023년도에도 내 비즈니스를 성공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좋은 사람을 얻으셔가지고 내 전후, 좌우, 위, 아래, 사방팔방에 배치를 시키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은 사람을 얻을 수 있을까? 네. 모두가 하찮게 여기는 것조차 최선을 다하면 사람을 얻기 마련입니다. 네. 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자기가 아는 것이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그러면 이 조직에서 내가 어떻게 인정을 받을까 고민했던 한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가장 먼저 출근해서 1시간 넘게 1시간 먼저 출근해가지고 화장실 청소를 하고 가장 늦게 퇴근하면서 화장실 청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누구도 하지 않았던 화장실 청소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두가 하찮게 여기는 이 화장실 청소 하나에 그 사람은 모두의 신뢰를 얻게 됩니다. 사람을 얻은 거죠. 아주 사소한 약속이라 할지라도 소홀히 여기지 않는다면 사람을 얻어요. 예? 내가 너에게 오늘 안으로 바나나 우유를 사줄게. 정말 소홀한 약속이잖아요. 사소한 약속이고. 네. 근데 누군가는 이 약속을 소홀히 여기면서 깜빡했어, 잊어먹었어 얘기하지만 누군가는 입 밖으로 내뱉은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킨다는 거예요. 아주 작은 약속이더라도 그 약속을 지켜야 사람을 얻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타인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실 수 있어야 사람을 얻어요. 그래서 사람이 주변에 없으신 분들 보면은 말이 많아요. 자기 얘기만 해요. 절대 듣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사람이 많은 사람들을 보면은요, 항상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경청해주고 있다라는 공통점을 발견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진심으로 상대를 위하는 마음이 스스로도 모를 정도로 자연스러워질 때 사람을 또한 얻게 돼요. 이 사람을 위하는 마음이 내가 정말로 이 사람을 위한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자연스럽게 나와줄 때 그것이 또한 자연스럽게 상대에게 스며들 때 사람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한결같을 때 더 좋은 사람들, 더 위대한 사람들, 더 훌륭한 사람들을 내 주변으로 끌어당겨 올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사람을 얻고자 노력하지 말고 사람을 얻을 수 있는 나의 세포, 나의 체질을 만드시는 거, 그것이 더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체질을 만들기 위해선 일단 1단계가 있어요. 사람을 얻고자 하는 그 마음을 내가 중심을 딱 확고하게 가져주시는 거. 두 번째, 사람을 얻으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스스로 깨달으셔가지고 노력을 해주시는 거. 그리고 세 번째, 3단계가 자연스럽게 이러한 것이 표현되고 표출되고 발산될 수 있는 나의 이제 체크 상태를 만들어 주시는 거. 네,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시작은 나는 사람을 얻어야 돼. 좋은 사람을 얻어야 돼. 이 마음의 결심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자, 추가적으로 사람을 얻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것을 또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지 제가 네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초창기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일 것 같은데, 관계는 핑퐁이에요. 사람을 얻으려면 이 핑퐁에 반드시 해주셔야 된다는 거. 두 번째, 좋은 사람을 내 주변에 끌어당긴다. 이것도 타이밍입니다. 세 번째, 좋은 사람을 내 주변에 끌어당겨 오시고 오래도록 머물게 하시려면 좋은 사람이잖아요. 그 좋은 사람이 나에게 베푼 선행을 절대 권리로 여기시면 안 돼요. 네. 네 번째, 만났을 때 기분 좋아지는 사람이 있고 만났을 때 에너지를 쭉쭉 뭔가 그냥 뭔가 에너지가 빨려나간 듯한 느낌이 들게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나는 저 사람과 만났을 때 나는 기분 좋아지는 사람일까? 아니면은 저 사람의 에너지를 그냥 빨아들이기만 하는 사람일까? 스스로를 관찰을 해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좀 더 디테일하게 빠르게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핑퐁, 네, 뭐 고시마, 와프와프 등으로 불리던 놀이가 있죠. 네. 또 다른 이름으로는 핑퐁이라 불렸는데 작은 공이 라켓과 테이블에 부딪힐 때만 핑퐁 소리가 나는, 예, 바로 탁구예요, 탁구. 예, 옛날에는 고시마, 와프와프 등으로 불리던 놀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이 핑퐁이 있어야 돼요. 예, 주고받는 소리가 나와야 됩니다. 주기만 하는 것은 관계가 아니고 받기만 하는 것도 관계가 아니에요. 예, 주면 받을 줄도 알아야 되고 받으면 주실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공감받고 싶다라면 내가 먼저 공감할 수 있어야 되고 사랑받고 싶다라면 나도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나의 마음 상태가 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나쁜 마음을 상대에게 핑하면 나쁜 마음이 퐁 하고 오는 거예요. 네. 좋은 마음을 핑해야 좋은 마음이 퐁 하고 오는 겁니다. 핑이 세지면 퐁도 세져요. 즉 나쁜 마음의 핑이 세면은 셀수록 나에게 돌아오는 나쁜 마음의 퐁도 이제 센 어떤 퐁이 온다는 거예요. 네. 좋은 것도 마찬가지겠죠. 결국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핑이 있으면 퐁이 생겨나기에 핑에 따라 퐁의 성질이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즉 좋은 사람을 만나기 원하시고 좋은 사람을 내 곁에 끌어당기기 원하신다면 계속해서 좋은 것을 사람들에게 핑핑핑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바라지 않으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나는 계속 좋은 것을 핑했는데 저 사람은 퐁해주지 않네? 상처받지 마시라는 겁니다. 바라면 바랄수록 상처받거든요. 근데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게 뭘까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좋은 것을 계속 핑핑핑핑 했는데 누군가는 받아주고 누군가는 받아주지 않는다? 예, 관계가 걸러지는 거예요, 여기서. 예, 받아주지 않는 사람을 내가 계속 끌어안고 가면 관계 속에서 내가 계속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비즈니스도 마찬가지고. 네, 같이 뭔가 협력을 한다, 협업을 한다 했을 때 핑퐁이 없는 사람 거의 대부분 사자의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첫 번째는 관계가 걸러진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두 번째, 관계가 걸러지기 때문에 내 주변에 오는 사람들이 핑퐁에 자연스럽게 발산되는 그러한 사람들만 내 주변에 계속해서 머무르게 되고 이제 끌어당겨져 오는 거거든요. 결국 관계가 건강해져요. 관계가 건강해진다는 건 결국 내 삶이 건강해지고 행복해진다는 거거든요. 일도 잘 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핑이 오면은 누군가가 나에게 핑하면 나도 퐁을 해주자. 네. 그리고 내가 먼저 누군가에게 핑을 하자. 긍정적인 핑을 하자. 그러면 상대도 나에게 퐁을 해줄 것이다. 항상 이 부분을 잊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사람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번째, 관계도 타이밍이에요. 2001년 저 이제 갑자기 추운 겨울이 되니까 갑자기 이 부분이 생각이 나서 이 글을 준비했는데 2001년 가을 정말로 해병대 나오셔가지고 건강하셨거든요. 저희 아버지께서. 예. 또 예전에 이제 중고등학교 때 권투 또 선수로도 활동을 하셨던 분이셔서 굉장히 건강하셨던 분이신데 갑자기 2001년 가을에 심근경색으로 쓰여주셔가지고 한 3주 정도 중환자실에 누워 계시다가 이렇다 할 유언 한 말씀 남기시지 못한 채 저희 가족의 곁을 떠나셨습니다. 슬픔에 가득 쌓여 눈물만 흘리고 있을 때 누군가 저에게 다가와 내 곁을 말없이 지켜주었어요. 한참을 고개 숙이고 울다가 누구지 하고 바라보니까 친구 한 놈이 나를 그냥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네, 관계는 타이밍입니다. 아버지의 임종 소식을 듣고
아버님의 이제 장례식장이 다 차려지기도 전이었어요. 의사의 선고 소식을 듣자마자 친구야, 나 어떡하냐,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다. 이 얘기를 하니까 전라도 익산에서 서울 왕십리 한양대학교 병원 장례식장까지 바로 출발해가지고 2시간 반여 만에 얼마나 달렸을까요, 이 친구가. 가장 먼저 도착해서 슬픔을 함께 해준 그 친구. 그래서 저는 지금도 가장 감사하고 가장 소중한 친구로 그 친구를 생각하면서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이렇듯 관계는 타이밍이에요. 상대가 나를 필요로 할 때 그 타이밍을 절대 놓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기쁜 일에 가장 먼저 축하해 주세요. 네. 슬픈 일이 있다? 가장 먼저 가서 위로를 해주세요. 네. 필요한 일이 있다? 가장 먼저 가서 도움을 주세요. 이왕 도움을 줄 거면 가장 먼저 도움을 주세요. 그것이야말로 가장 소중하게 기억되는 관계의 힘입니다. 추가적으로 슬픈 일에 가장 먼저 누군가를 위로해준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제 또 누군가가 돌아가셨을 때 이제 장례식장에 가시잖아요. 그럼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뭐 3일장을 치른다 그러면은 2일째 저녁에 가야지 3일장이니까 네, 저녁에 가자 저녁에 가자 다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정말로 그 사람에게 나의 어떠한 진실된 마음과 그리고 그 마음을 전하면서 그 사람을 얻고자 하신다면 저녁이 무슨 말입니까? 소식을 듣자마자 가셔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가장 먼저 가서 축하해주고 위로해주고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되신다면 그 타이밍이 정말로 강력한 긍정적인 힘이 되어서 2023년에 나를 성공적인 비즈니스로 이끌어줄 수 있는 좋은 관계의 발판이 되어줄 거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사람을 얻는다. 세 번째, 권리로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만날 때마다 밥을 사주었더니 밥 사주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죠. 예. 만날 때마다 양보했더니 자신이 갑이라 생각하고 만날 때마다 도와줬더니 이제는 어느 순간 나를 부려먹으려 해요. 이렇듯 좋은 마음으로 선행을 지속했더니 어느 순간 상대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한다면 불같은 분노와 배신감에 치를 떨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역지사지. 그렇기 때문에 나 또한 받는 것에 익숙해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베풀어지는 타인의 선행은 감사할 일이지 당연히 받아야 될 권리가 아닌 거거든요.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나에게 선행이 온다면 받은 만큼 감사를 표현하시고 받은 만큼 또한 그 사람에게 돌려주셔야 돼요. 첫 번째 관계는 핑퐁이다 얘기 말씀드렸던 것처럼 핑퐁 나에게 먼저 좋은 걸 퐁해줬어? 그거를 권리로 생각하지 마시고 나도 핑해주자. 그냥 그게 당연하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물질적인 부분이다. 그래서 돈이 없다 여기신다면 그래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돈 없이도 보답할 길은 정말 많거든요. 그리고 항상 권리가 아니라 감사. 그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가 삶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내 입에서 쏟아질 수 있는 나의 컨디션을 만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구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진리 중에 가장 위대하게 여기는 진리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1만 번 감사하면 그 사람은 무조건 성공한다라는 거거든요. 예? 권리가 아니라 그냥 감사로 여기셨으면 좋겠어요. 어느 순간 끝까지 그냥 계속.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사람을 얻는다. 만났을 때 기분 좋아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사람은 되지 않으셔야 됩니다. 사람은 관계 속에서 힐링하고 사람은 관계 안에서 성장하거든요. 예? 헤어지고 난 후에도 기분 좋은 사람이 되셔야 되지 헤어지고 난 후에도 압박감이 굉장히 높은 회의를 한 것 같은 그런 사람이 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자기 얘기만 하지 마세요. 상대도 말하고 싶습니다. 힘들고 슬픈 얘기만 하지 마세요. 상대는 의사가 아니에요. 함부로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타인의 인생에 함부로 끼어드는 것만큼 엄청난 무례는 없습니다. 네. 나의 자기 자랑만 늘어놓지 마세요. 이것만큼 나를 가치를 떨어뜨리고 격을 낮추고 나를 후지게 만드는 것 또한 없어요. 우리는 모두 좋은 만남을 기대하면서 살아가거든요. 만났을 때 기분 좋은 사람, 만났을 때 힘이 드는 사람. 자, 정답은 정해져 있겠죠. 만났을 때 기분이 좋아지고 만났을 때 힘이 되는 사람이 우리가 되어줘야 되겠죠. 네, 그럼 역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자기 얘기만 하지 마시고 상대의 얘기를 들어주신 거예요. 오히려 상대 얘기를 더 많이 들어주세요. 네? 힘들고 슬픈 얘기가 아니라 즐겁고 건강하고 발전적인 얘기를 많이 하세요.
함부로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고개를 끄덕이면서 공감하고 경청해 주세요. 예, 상대는 나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감을 요구하는 그런 부분이 더 많거든요. 예, 나의 자랑이 아니라 상대의 어떤 가치를 높여주는 표현들을 많이 하는 우리가 된다면, 사람을 얻는 데에 굉장히 큰 힘이 생긴다.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오늘 2023년도의 비즈니스 성공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사람을 얻으면 좋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관계는 핑퐁이다. 그리고 관계도 타이밍이 있다. 관계에 있어서 절대로 타인의 선행을 권리로 여기지 말자. 그리고 만났을 때 기분 좋아지고 힘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계 안에서 성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관계 안에서 발전하는 2023년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준비한 텐투두리스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보든 보지 않든 남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무조건 해야 하는 것, 바로 Great Habit 텐투두 리스트입니다. 오늘과 내일도 텐투두 리스트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시길 바라면서요. 익숙했던 것과 이별하시고 불편했던 것과 친숙해지시는 멋진 오늘 되시길 바라면서 텐투두 리스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